자, 아까 간신비 표시할 때 신장 했잖아요. 신장. 이게 신관이거든. 콩팥 신자 신관. 근데 천천히 가면 됩니다. 천천히. 예, 괜찮습니다. 가는 데는 금방 갑니다. 자고 자, 가세요. 예. 이 뼈가 이렇게 올라오면 딱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위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면 한번 꺾여서 이렇게 밑에 내려오거든요. 여기서 꺾여서 요 뼈, 나중에 뼈 만져보면 느껴져요. 위에서 한번 꺾여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한번 더 꺾여서 이 꺾이는 선으로 가는 선이 있다고. 치열은 이제 어차피 강릉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꺾이는데 그 위에 꺾이는 두 번째 꺾이는 선에서 신관을 잡거든요. 자, 신관은 사실은 위에서 꺾이는 거는 음능천이에요. 음능천. 이게 천왕혈이고 사실은 신관이 천왕부혈이거든요. 신관 다음에 요 밑에 뭐 이렇게 뭐지 이름 지황 인황지황가 뭐 이래가지고 땅지장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신장에 놓을 때는 사실 이 세 개를 놓는데 신관만 잘 잡아도 좋기 때문에 내 신관만 쓰거든. 근데 하사망은 당뇨병, 당뇨 이럴 때 쓴단 말이에요. 하여튼 신장에 대해서 놓겠다. 그래서 신부전 하사망 넣으면 돼요. 아까 신방광이랬잖아요. 마금수, 마케수, 하사망 이렇게 놔도 되거든. 신우, 아니, 자꾸 말이 새려고 한다 했던 응. 이러면 날밤도 새는 거예요. 자, 5cm 침을 놓고 요 5cm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안 들어가면 방향이나 입구가 틀렸다 생각하면 돼. 있죠, 신관. 위에가 음능천. 자꾸 사람들이 딴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해서 오늘은 참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구, 우리 여기 제일 앞에 이 마진이 있잖아요. 요 경계선 있잖아, 뼈. 요거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설계골 하연, 그다음에 해계라인. 해계를 놓을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잡으면 됩니다. 여기 해계가 있다 치면. 그러면 이것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잰다든지 막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뼈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 우리가 sus을 때 제일 앞쪽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6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설계골 하연에서 해계라인까지가 16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라인은 먼저 나눠놓고 봅시다. 우리 이은정님 다리가 좀 기나? 조금 기네.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재봐야 되는 거고, 이게 16촌이기 때문에 나누면 8촌이잖아요. 나누면 4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신전격을 놓는다 할 때 태계 부류 놓잖아요. 태기를 잡고 2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이 사람은 다리가 긴 사람이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의 반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2촌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 손으로 얼마구나를 해놔야지 다른 혈자리 잡을 때 2촌이든 3촌이든 삼음교를 내가 삼음교를 놓는다. 여기서 삼음교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전체 길이 중에 몇 분의 몇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16분의 3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이걸 나눈 이유는 이제 가운데 이렇게 세 개를 놓으면 그게 소골이거든요. 소화시킨다는 소자에다가 뼈골자예요. 그래서 뼈가 뭐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뼈가 뭐 잡는. 그래서 디스크 처방이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골자. 아까 스퍼 아까 뭐 디스크 삐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쓴다는 거지. 그리고 소골이잖아요. 뼈를 소화시키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어깨도 석회화됐다 할 때 복원도 놓는 데 있지만 소골도 놔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주치정에만 신경 쓰지 말고 자꾸 소골이라는 의미에 두 가지고 그 사용 범위를 더 영역을 확장해야 되거든요. 침방향은 설계골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이 뼈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 개 놓는 거는 다 이렇게 한 개 놓고 일단 얘하고 나란하게 가야 되겠죠. 평행하게 놓고 그러니까 요거의 반, 그거의 반, 그거의 반 세 개가 놓는 게 소골입니다. 소골은 힐자리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 얘들이랑 평행하게 가게끔 침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쭉 넣으면 4cm가 다 들어갑니다. 이래 놓고 난 속을 놨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밀어 넣는 거 아닙니다. 잘 돌리면서 살짝만 힘 주면 들어간 지가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소골. 그다음에 이게 4등분이잖아요. 4등분이 안쪽에 사지혈이 있거든. 사지. 팔다리 할 때 사지. 그래서 사지는 사지병에 다 쓰면 돼. 그게 손이든 어깨부터 손끝까지 고관절 엉덩이 있는 데부터 발끝까지 사지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발목 삐었을 때 뭐 소절, 5호, 뭐 옥화 놓는 데 있지만 그래도 뭐 남아 있는 게 있으면 발 삐었을 때도 사지 놔도 돼. 무릎 아플 때 놔도 되고. 하여튼 사지의 병은 다 사지를 놓는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강론할 때 하기로 하고 이 뼈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 뼈를 타고 그리고 피부의 수직으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끝에 받치거든. 그러면 이 방향을 바꾸면 되겠죠. 자, 사지도 5cm입니다. 그러니까 살 많은 데는 거의 5cm라 생각하면 됩니다. 뼈 안 받치는데 살 많은 데는 5cm라 생각하면 됩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돌리면서 어차피 안 들어가면 내 방향이 틀렸구나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염전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제가 염전한 거야. 하여튼 사진대 요거 다 들어간다 일단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정경의 혈은 아니지만 족삼리를 알려드릴게요. 다들 족삼리를 좀 다르게 놓더라고. 요거 일단 뺄게요. 이 라인을 타고 쭉 올라오다 보면 한번 딱 받치고 이 무슨 경골 조면인가 뭐 요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받쳐가지고 이렇게 벌어지거든. 그러면 한번 올라가. 거기서 한 번 더 꺾이는 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받친 데서 올라가면 한 번 꺾이고 거기서 한 번 더 꺾이는 데가 나와요. 그 꺾이는 각에서 잡거든. 이 뼈에 붙어서 잡아요. 족삼리는. 그리고 족삼리는 방향이 중요한데 근데 잡아놓고 보면 여기서 한 3촌쯤 내려오더라는 거지. 여기서 3촌쯤 내려오더라는 거지. 이게 설계골이잖아요. 이게 설계골. 그래서 지금은 난 대충 요래 가지고 그 근처에서 이렇게 꺾이는데 나오면 거기서 잡는데 원칙은 자 여기서 쭉 올라오다가 한번 꺾이고 두 번째 꺾이는 각도에서 잡는다는 거죠. 여기 지금 나오거든. 그리고 방향은 역시 얘들하고 같이 놓는다고. 족삼리를 올 때
이렇게 해놓고 가지고 요 면에 수직으로 들어간다. 뼈에 붙여서. 아까 속을 놓듯이 예. 이 뼈를 타고 올라오다가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는 각에서 찾는단 말이죠. 그리고 침 방향은 요 방향으로 놓는다고. 근데 일반적인 족삼리추혈과 다른 게 뼈에 바짝 붙여서 놓는 게 이렇게 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더 좋아요. 예. 보통은 근육을 하나 넘어서 그걸로 되겠죠. 저도 그렇게 경락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 위경상에서 잡아야 돼. 맞나? 하여튼 삼리를 대기에 다 좀 잘못 놓고 있길래 삼리는 얘기해 준 거 많이 쓰는 거라서. 그러고 안쪽 거 했고 또 원하면 뭐. 이제 발등 쪽 갈까요? 아니 바깥 바깥쪽에 3중? 자 삼중은 지금 내가 지금 앉을 수가 없어서 측삼리, 측하삼리하고 얘기로만 할게요. 아까 삼중월에서 파기행혈의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중이 어가 뭉친 것, 모무르진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쓰거든. 근데 그러니까 여자들 전몸살, 애기 막 뭉치고 이런 거 놓으면 바로 말랑말랑해져. 막 전몸살 때문에 막 고생할 필요 없어. 삼중 딱 놓으면 바로 싹 풀어져요. 하여튼 몽골이진 거 이런 거 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파기행혈이랬잖아요. 그래서 매끼에 쓴단 말이에요. 담이 뭉친 거를 흩어주기 때문에. 다래끼도 다래끼는 연골이에요. 다래끼 연골 놓으면 바로 들어요. 바로. 그래서 얘기해 주면 돼. 다음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거 초기는 까부러지고 중기를 지난 거는 환웅이 빨리 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고름이 이제 벌써 안전하게 터져가지고 나와 있거든. 그럼 그것만 이렇게 닦아내면 돼. 닦는 거 지금 다래끼 완전 다래끼 때문에 막 가서 째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하면 바로 괜찮아요. 그 다음날. 인고를 연골 양쪽 다 놔주면 됩니다. 원래는 교장가 해가지고 환측에 놓고 또 근측에 놓고 뭐 이래 하는데 그냥 연골 양쪽 다 놔주면 돼. 아니면 이천방열. 귀를 딱 접어가지고 제일 꼭대기 여기를 탁 따줘. 환측. 환측이지. 둘 다 잘 들어. 근데 연골이 워낙 잘 들어가지고 일본 놈 중에 한 명이 택전합국이라고, 지가 그 사람이 택전이라는 사람인데 택전합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다래끼의 뭐 명일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택전합국힐이라고 부르는데 아니고 연골힐인데 다래끼에 잘 듣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사촌이랬고 그러면 그거하고 나누면은 이촌이잖아요. 옛날에 동시찜 김동시 선생님 한참 강의할 때 누가 그거 강의 들은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다른 한의원 갔다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삼중 방해를 했는데 요 밑에 소복하게 돼 있는 거야. 여기서 3개 해가지고 딱 놓고 2개 뭐 이러면은 그 요 안에서 자기는 삼중했다고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삼중하고 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이 사이에서 하나 일중 잡고 또 요 사이에서 잡으면 요게 이촌이잖아요. 여기서 하나 잡고 또 요 사이에서 잡아서 놓으면 그게 이촌인 거라. 그래서 이 사람 다리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3촌, 그다음에 요거 사이에 또 한 관계 2촌, 또 2촌.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것도 이 뭐야 이거 이렇게 수직으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뼈에 맞기도 하고 뼈에 안 맞는 것도 있는데 4cm 침이 닿는 데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놓으면 돼. 그런데 고환화사에 이렇게 삼중 방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중이염에도 삼중 방해를 하기도 해요. 이명 중이염 뭐 이런 거에 귀에도 그때는 환책을 한다는 거지. 방해는 환측. 방해는 환책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지금 자세가 안 나오니까 일단 오늘은 안 놓을게요. 하여튼 세 개를 놓는데 어쨌든 이거는 치열이 일단 위치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얘를 먼저 끊어놔야지 거기서 3촌, 거기서 2촌 이렇게 가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뭐 사화 중외 뭐 쭉 있거든요. 그 위장 안 좋을 때인데 그 정확하게 휠자리 잡으려고 고민하지 말고 혈관이
거뭇거뭇한 혈관들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방해를 해주면 따주면 돼. 따가지고 방해를 따다다다 방해를 해주면 되거든. 큰 거 부항 붙이든지. 그래서 심장성 뭐 위장병 뭐 하여튼 화가 들어가는 사화 중사화외 이게 위장 심장 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고 천건이 있으면 그거 다 그냥 다 발행 쪼르륵 해주면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엉망인데 막 위염 위궤양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지금 막 속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방역만 해줘도 싹 풀어진다 하거든요. 근데 문검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짓을 안 하지. 자, 척삼리 처가삼리도 못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척삼리 처가삼리가 비골 소두가 있잖아요. 비골 대가리 의 하단 그다음에 상단이 있으면 걔들이 만나는 선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양능천을 잡는다고. 양능천은 아까 음능천은 이쪽에 있잖아요. 양능천은 여기서 잡는다고. 자, 비골 소두가 이렇게 있으면 비골 소두의 하연 그다음에 요 이쪽 연에 만나는 각에서 양능천을 잡아요. 거기서 1촌 또 거기서 2촌. 근데 이것도 여기서 확인해 봐야겠죠. 2촌이 이 정도구나.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잡기도 하고 이렇게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더 넓게 잡으려고 사실은 하는 건데 1촌도 크게 럽하게 막 잡잖아요. 이 사람이 내 16개보다는 좀 더 길기 때문에 하여튼 대충 끊으면 돼. 어차피 거기서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끊는 데보다 내가 약간 더 바깥쪽에 긋잖아요. 좀 넓게 잡으려고 그랬는데 자, 양능천을 먼저 잡고 양능천하 1촌에서 척삼리의 아래쪽에 있어서 척하삼리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족삼리에서 막 하는데 아이고 족삼리 잡는 거 따로 척삼리 척하삼리 잡는 거 따로인 거예요. 두 개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척삼리 척하삼리는 손목 아픈 거, 그다음에 눈꺼풀 떨리는 거 이런 데 써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거 쓰기 때문에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잡는 거는 그렇게 잡는다. 왜 눈꺼풀 떨린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이 떨리면 이쪽 척삼리 척하삼리를 놓는 거예요. 근데 척삼리 척하삼리는 여기서 범위가 요 정도, 요 볼펜 두께 정도 이렇게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척삼리가 여기 잡혔으면 척하삼리는 여기서 잡힌다는 거지. 척삼리 여기 잡혔는데 척하삼리가 여기서 잡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안 가고 얘가 여기서 잡혔으면 얘는 여기서 잡히고 여기서 잡히면 여기 잡히고 요 라인이 수직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하나 척삼리를 잡았는데 여기 막 잡으니까 안 나오고 요 위에서 잘 나와. 그러면 척삼리를 다시 그 위에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수직으로 간다. 됐고 3중 됐고 다 됐죠? 그럼 이제 발로 갑니다. 아까 팔에서 그 정척은 안 하시지 않았어요? 팔에. 예, 정척. 그런 거. 정청은 잘 안 쓴다 했잖아요. 굳이 안 나와도. 거의 안 나도 다른 데서 효과가 다 나타나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배울 때는 그게 그 디스크 처방에 들어 있어서 쭉 났는데 정척은 여기 요 팔뚝에 있거든요, 3개. 근데 굳이 안 놔도 돼서 이제 뽑을까요? 뭐 뽑아도 되고. 뽑을 수 없습니다. 뽑을 때가 벌써 없죠. 자, 발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 뼈가 만나는 곳.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뼈가 만나는 손에서는 연골을 잡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만나는 곳, 이 끝에 문금. 그러니까 채다, 뭐 위가 아프다, 뭐 위염, 뭐 역류성 식도에 뭐 문금 놓으면 돼. 하여튼 위장 어쩌고 저쩌고. 아까 중환 심화 뭐 배 눌렀는데 아프다, 문금 놓으면 돼. 근데 이게
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인데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놓고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처럼 보이거든요. 이쪽을 봐봐요. 이쪽에서 보시면 응. 왜 이거 좀 끄고. 발가락이 만나는 곳에 놓는데 자꾸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궁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인데 자꾸 보면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막 사람들이 서리 붕붕 뭐 하잖아요.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이쪽에 붙어서 잡혔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처럼 보이는 거라. 노궁은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서 잡습니다. 문금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만나는 곳에서 잡는다고. 역시 침은 이 면에 수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고. 근데 전에 우리 김원장님이 잡는 거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라면서 이렇게 잡았더라고. 그러면 그건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되거든요.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고.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 그런데 그 침관을 보통 내가 이렇게 잡는 이유는 그 면에 수평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면 이거는 수평으로 들어가거든요. 역시 이것도 손을 이렇게 대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발바닥에 느낌이 오게 느낄 때까지 한 요 정도 넣으면 돼. 사실은 이건 다 안 넣어도 돼. 요 정도만 들어도 되는데 이 발이 작은 사람들은 느껴지기도 하죠. 문금은 위장 또 뭐 있노? 목유. 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해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발을 세워서 놓으면 찾기가 더 쉬워. 이거 발 굽혀 보세요. 무릎 세워 보세요. 이렇게 놓고 하면 사실은 잡기가 더 쉬워.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잘 안 잡히면 이렇게 그냥 자 발 굽혀 놓고 잡으면 자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역시 피부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놔야 돼요. 이 면에 수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그침 맞고 나서도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지 놓고 나서 뻗으라면 돼. 근데 이렇게 놨는데 뻗으면 침이 약간 방향이 휘기는 해요. 무슨 만약에 이렇게 발을 굽혔을 때 이렇게 놓으면 되거든요. 폈을 때는 이렇게 놓으면 되고. 자 지금 다리 펴 보세요. 보세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아프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발 위치를 요 위치를 바꿔서 생기는 거지 별 문제는 아니고 굽혀서 놓거나 펴서 놓거나 어쨌든 그렇게 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행간에서 행간상일촌 화경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항상 이 우리 태백을 예를 들면은 이 뼈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 뼈 대가리를 만나잖아요. 항상 이 각에서 태백을 잡는 거거든. 근데 아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대가리에서 잡는 거라고. 그래서 뼈가 중요한 게 그래서 뼈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근육이나 이런 거는 위치가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뼈는 안 변하거든. 그래서 뼈를 기준으로 측량을 해 나가면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가리 위주로 난 대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대가리 위주로 많이 잡는데 모든 대가리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아까 이쪽 대가리에 놓는 게 후계잖아. 그거보다 조금 더 뒤로 오면은 뭐 완순이랬듯이 이쪽 대가리에서 놓으면은 뭡니까 이거? 이거도 있잖아. 그렇지. 이쪽 대가리에서 놓으면은 통곡이고 이런 식으로 대가리가 중요한 거라. 여기도 보면 이 대가리가 있잖아요. 이 엄지발가락의 대가리가 볼록 이제 튀어나오는 데가 있고, 네? 어디 만져봐도 돼. 그죠? 그래서 태백은 여기를 딱 붙여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공손도 잘못 엉터리로 잡는데 역시 반대쪽으로 가도 꺾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 꺾이는 데서 공손을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손을 엉뚱한 데 잡거든.
공소는 여기서 잡아야 된다. 여기서. 그래서 대가리가 중요하다고. 이유 없이 발목 빌 때 공손사 있잖아요. 공손은 위장, 담음 이런 것도 다스려주고 하는데, 자 여기 대가리가 있듯이 두 번째 발가락에도 역시 대가리가 있거든. 대가리 없는 놈이 없어요. 뼈에는 항상 대가리가 있잖아요. 상단, 말단, 뭐 근위부, 원위부, 뭐야, 뭐 하여튼. 자, 근데 이거는 차가 있거든. 그죠? 이거는 이 뼈의 대가리는 여기서 나오고 이 뼈의 대가리는 위에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에 가깝기가 보통 화경이란 말이에요. 화경은 개구분리, 턱관절 장애, 턱에서 소리 나가 입이 안 벌어지거나 뭐 지금 여기 막 아프다 그러면 반대쪽 화경을 놓고 잘 돌면서 자 벌렸다 다물었다 벌렸다 다물었다 벌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역시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꾸 행간 막 이 뼈의 관절 있잖아요. 그러면 이 뼈의 관절을 예를 들어서 행간이 있으면 반대쪽에 화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책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자꾸 화경을 잡다 보니까 이 대가리에 가깝더라. 이 대가리 홈에 가깝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대가리 홈에서 근처에서 잡으려고 하면 화경이 되는 것이고, 이 대가리 홈에서 잡으면 행간상 일촌이 되는 거예요. 행간상 일촌. 자, 행간상 일촌은 환척에 나요. 근데 어떨 때 쓰냐면 근육을 많이 써서 통증이 있을 때. 오늘 골프 막 신나게 쳤는데 지금 아파요. 환척해 놓는데 살살 돌리면서 다시 움직여보면서 괜찮아지네. 삽질을 많이 하든 운동을 많이 하든 근육을 많이 써서 아픈데 행간상 일촌을 넣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공부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이거는 화경인지 행간상 일촌인지 화경은 어떻게 잡지, 행간의 대칭적이라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결국 놓고 보니까 이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그리고 행간상 일촌은 책에 보면 상사자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결국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얘 수직으로 놓으면 상사자처럼 지금 내가 약간은 들어졌지만 상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어쨌든 취혈은 놔두고 화경은 딱 기억해야 될 거는 턱관절 장애. 입 안 벌려지고 이 턱 빠지고 뭐 하여튼 있잖아요. 턱관절 장애. 행간상 일촌은 근육 많이 있어서 아픈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게 문금이랬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만나는데도 역시 혈자리 있거든요. 모규. 그거는 삼중하고 같이 있어서 그 중풍설강불어. 중풍 혀가 굳어서 말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방해를 해줘도 좋거든요. 이쪽에 엎어놓고 방해를 해줘도 되는데, 동시침에서는 삼중 모규가 중풍설강불어에 있어요. 근데 지금 놓지는 않아요. 그 개념은 아니겠죠. 문금 잡는 거랑 똑같아. 단지 발가락이 달라. 세 번째, 네 번째 사이.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 끝에도 있어요. 수곡인가 뭐 있거든요. 감비혈이에요. 비만을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난 미용 이런 거 안 한대. 하여튼 있다. 근데 잡는 방법은 문금 잡는 거랑 같다. 하여튼 먹고 또 뭐 이제 빠진 거 있나? 자 이제 원장님 발 굽혀 보세요. 아니 발을 무릎 굽혀 보세요. 무릎. 아까 설령 놓듯이 이제 다 돼갑니다. 조금만 집중합시다. 설령 놓듯이 설령 왜 요 뼈 요 각도에서 놓는 데잖아요. 이 엄지발가락에서 그 각도가 역시 있거든요. 요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 각도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해표. 바다표범인가 뭐 하여튼
해표.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발가락 뼈에 붙여서 가운데점 목부 소변빈삭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마금수 마켓수 회표 목부 이렇게 얘기한 게 자, 개념을 알겠죠.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 수직으로. 그다음에 해표는 근데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꼬리뼈 아픈 거. 그때 해표를 딱 넣으면 돼. 미골통.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천골 얘기하면서 난 미골 아프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고 이 사람이 난 꼬리뼈 아프다 하면 실제로 손가락 딱 넣어가지고 이거요 하면서 콕식스를 콕 찍어가지고 물어봐야 돼. 요거 아픕니까 하면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아이고 진짜 딱 그 앉으면 이 다이는 있잖아요. 고기 아픈 사람들은 요거 딱 넣고 다시 물어보면 괜찮아지. 근데 어쨌든 이 뭐야 이거 해표는 해표 목부를 기억하고 해표만 단독으로 쓸 때는 그래서 막 이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 뭐 뼈 미골통 뼈 해프는 뭐 어떻게 놓고 뭐 소변 해프는 어떻게 놓고 막 이런데 아이고 나 보니까 그냥 이렇게 놓으면 다 들어요. 그래서 그 구분하지 말고 그냥 해표 목부. 그다음에 이것도 치열은 안 할게요. 발바닥인데 발바닥에 이건 동시진 책에는 안 나오는데 내 김동식 선생님 할 때 수업 들을 때 이제 해서 그런데 이 가운데 선에서 발꿈치 제일 상면하고 요 이발가락이 무더기 제일 가운데 하고 얘 이연선의 가운데점에서 하나 위아래로 일천에서 하나 해가지고 혈자리가 세 개인데 삼성이거든. 기술의 상징 삼성. 아이고 신성성장가 뭐 성인성장 성인성장가 삼성인데 혈압 고혈압에 나요. 정말 잘 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 그건 강론에 가서 합시다. 네. 그러면 삼성이라는 거 있다. 근데 이건 동시 지금 책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메모를 해야 될 거예요.